멕시코 연안을 따라 천천히 항해하는 한 요트 위에서 톰과 제키 부부는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출근도 일정도 없었습니다. 햇빛이 가득한 바다와 저녁마다 이어지는 노을, 그리고 서로의 손을 놓지 않는 시간만이 남아 있었죠. 요트 웰 디저브드는 그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톰은 소방관이자 보호관찰관으로 평생을 일했고, 제키는 전처의 아이들을 자신의 아이처럼 키워냈습니다. 그들은 엄청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게 모은 돈으로 꿈을 하나씩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생의 다음 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거든요. 그들은 요트를 팔고 멕시코 산 카를로스 근처에 집을 마련한 뒤 더 작은 배로 항해를 이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그 결정은 자연스러웠고 아무런 위험도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선택이 그들의 생애 마지막 결정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2003년 미국 캘리포니아, JP라 불리던 남성은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지적이고 매력적이며 사업 감각도 있었지만 그의 발목을 잡은 것은 평생 이어진 약물 중독이었습니다. 그는 수차례 재기를 시도했지만 관계는 무너졌고 가족과의 신뢰도 바닥났으며 결국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부모님께 받은 콘도 하나였죠. 위조 지폐 제작으로 체포된 JP는 수감 중 스카일러라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스카일러는 자신을 부유한 사업가로 소개했고 감방 안에서도 부와 인맥을 과시했습니다. 그는 JP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있다며 접근했죠. 대형 석유 거래에 대한 내부 정보, 투자금은 5만 달러,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사기였지만 JP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출소한 뒤 JP는 자신의 콘도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현금 5만 달러를 스카일러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스카일러의 제안으로 멕시코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행의 끝은 아무도 없는 사막 한복판이었습니다. 눈이 가려진 채 끌려 내려간 계곡에서 JP는 살해되었습니다. 이 살인이 훗날 드러날 일련의 범죄 중 첫 번째 살인이었습니다. 1979년에 태어난 스카일러는 약물 중독자 어머니와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약물을 제조했고 집에는 늘 위험한 인물들이 드나들었습니다. 폭력은 일상이었고 거짓말은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란 스카일러는 사기와 조작에 능숙해졌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더 큰 사람으로 포장했고 타인의 신뢰를 자산처럼 이용했습니다. 2002년에 그는 제니퍼란 여성을 만났습니다.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란 제니퍼는 스카일러의 과거를 알지 못했고 그의 말들을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6개월 만에 결혼했고 벌이에 비해 지나치게 비싼 반지를 사는 등 사치를 부렸습니다. 빚은 쌓여갔고 스카일러는 다시 한 방을 꿈꾸기 시작했죠. 그렇게 교도소에서 만난 JP를 속이고 돈을 빼앗은 뒤 살해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그의 욕심을 채울 수는 없었습니다. 2004년 11월, 스카일러는 요트 매물 광고에서 웰 디저브드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연락을 했고 11월 6일에 요트의 주인인 톰과 제키를 만났습니다. 당시 그는 교도소에서 친해진 간수 알론조라는 남성과 함께 갔습니다. 당연히 스카일러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예민한 사람이었고 그들을 의심하며 경계했습니다. 그러자 스카일러는 임신한 아내 제니퍼를 호출했습니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임산부의 모습은 톰의 의심을 지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날 스카일러는 꼭 요트를 사고 싶다고 말하며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한 뒤 톰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간 인물은 크레이지 존이라 불리는 전직 갱단원 존이었습니다. 모종의 논의가 오간 뒤 11월 15일에 스카일러는 약속대로 톰을 만났습니다. 요트를 구매하기 전 실제로 바다에 나가 조종해보는 시운전이라는 명목으로 잡힌 약속이었습니다. 톰과 제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정이었고 스카일러에게는 계획의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그날 아침, 스카일러는 이미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수갑, 전기충격기, 표백제, 그리고 미리 인쇄된 서류들.
요트에 오르기 전 그는 알론조와 존에게 상황에 따라 움직여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요트는 5명을 태운 채 출발했고 엔진 소리는 점점 육지에서 멀어졌습니다. 요트가 주변에 아무도 없는 바다 한가운데 다다랐을 무렵 톰은 조타실에서 항로를 설명하고 있었고 제키는 갤리에서 간단한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그 순간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존이 톰을 뒤에서 가격한 소리였죠. 톰은 바로 정신을 잃지는 않고 순간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바닥에 넘어지면서도 그는 발로 스카일러를 밀쳐냈고 잠시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틈은 길지 않았습니다. 존은 다시 한번 주먹을 휘둘렀고 톰은 결국 의식을 잃었습니다. 붉은 액체가 선실 바닥을 따라 흘렀고 그의 호흡은 불규칙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제키는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나 위협이 아니며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시 뒤 그녀는 갑판 위로 끌려 올라왔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요트 소유권 이전 문서와 위임장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카일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서명을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그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녀가 서명을 마치자 그는 선실로 내려가 의식이 돌아온 톰에게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 서류는 위조된 위임장으로 톰의 은행 계좌에 접근하려는 의도였습니다. 부부는 은퇴 자금으로 은행 계좌에 약 100만 달러가 들어 있었고 그들은 이를 찾기 위해 위임장에 사인을 요구한 것이었죠. 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힘겹게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자 그들은 톰과 제키를 묶은 뒤 닻을 달아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노년을 꿈꾸었던 톰과 제키는 나쁜 사람들에 의해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후 그들은 선실을 표백제로 닦은 뒤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은 바다에 버렸습니다. 항구로 돌아온 스카일러는 아내와 함께 톰의 차량을 몰고 멕시코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그 차량을 넘기고 돌아왔습니다. 아무 연관 없는 사람에게 넘기면 흔적이 더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을 줄은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스카일러는 아내와 함께 위임장을 갖고 은행에 방문했지만 은행 직원이 지급을 거부하는 바람에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은행 직원은 가족도 사업 파트너도 아닌 그에게 톰이 위임장을 건넸다는 걸 이상하게 여긴 것이었죠. 차량을 없애버리면 부부가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완성되고 그 다음 돈을 건드려도 괜찮다고 생각한 것인데 그런 그의 계획은 완전히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한편 톰과 제키의 가족은 연락이 되지 않는 그들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행에서 수상한 접근 시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그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톰의 형이 전 경찰서장이었기에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곧 톰의 차량이 멕시코에서 발견됐고 탑승자를 추궁한 결과 아들이 공짜로 받은 것을 잠시 몰고 나왔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차량을 준 이들이 서로를 스카일러와 제니퍼라 불렀다는 것을 들을 수 있었죠. 곧 경찰은 톰의 요트 웰 디저브드의 소유주가 스카일러로 바뀌었다는 것과 은행 보안 카메라에 찍힌 이가 그와 제니퍼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불러 신문했는데 그는 요트를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갔던 알론조가 공증인이라며 톰과 제키의 실종과 자신은 전혀 연관이 없다고 했죠. 당시 그는 다른 이에게 주었던 톰의 차량이 이미 발견됐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경찰은 이를 바로 밝히지 않고 그가 말한 알론조를 소환해 신문했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톰과 제키의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이 조사 내용을 공개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알론조의 자백으로 스카일러를 비롯해 제니퍼와 존 역시 살인죄 및 살인 공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알론조는 증언을 대가로 20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제니퍼의 경우는 남편이 하는 일을 몰랐다라고 주장했는데 통화 기록과 차량을 버리거나 은행에 갔을 때 동행하는 등 직접 관여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살인 공모죄가 인정되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끝까지 부인하던 스카일러는 나중에 JP의 살인까지 드러나며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존 역시 범행을 부인했지만 살인을 도운 것이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죠. 지금도 톰과 제키의 유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와 평온한 안식을 맞이하길 바라며 이만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